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경제를 보면요. 어딘가 좀 불안한, 마치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저대로 보려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과거, 바로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그때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말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56.8%. 이게 뭐냐면요. 2007년 최고점을 찍었던 S&P 500 지수가 불과 1년 반 만에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겁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이건 더 엄청납니다. 30조 달러. 당시 전 세계에서 사라진 자산 가치예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경 원.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 그냥 1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880만 명, 미국에서만 이만큼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부모님이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수백만 가구가 평생 읽어온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 근거 없는 믿음, 이 거대한 버블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타임라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리먼 사태가 갑자기 터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경고등, 그러니까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리먼이 무너지기까지 무려 13개월, 40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 긴 시간 동안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자, 2008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현재 2026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과거를 되짚었냐고요? 바로 지금, 그때와 너무나도 닮은 새로운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AI 사스포칼립스.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8년에는 부동산 버블과 그걸로 만든 복잡한 파생 상품, MBS, CDO 같은 것들이 문제였죠. 그럼 2026, 지금은 바로 AI 자산 버블, 그리고 SAS 기업들을 담보로 한 사모펀드 대출입니다. 보세요. 껍데기,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만 바뀌었지 속을 들여다보면 과대평가된 자산과 위험한 빚이라는 본질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스포칼립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돈 내고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요. 갑자기 클로드 코워크 같은 엄청난 AI 비서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수많은 사스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곳들이 전부 위험에 빠지는 말 그대로 대재앙이 시작된 거죠. 단순히 버블의 구조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금융기관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가 2008년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치 닫히는 문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블루아울 사태입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 갑자기 고객들 돈을 못 빼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영구적으로요. 아폴로, RS 같은 다른 거대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로 게이팅, 즉 문을 걸어 잠그고 투자금을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08년에도 붕괴 직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무너질까 봐 아예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정말 섬뜩한 평행이론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JP모건 회장 같은 거물들은 나와서 계속 말합니다. 경제는 탄탄하다, 문제 없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더 불안한 법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상황,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쪽은 낙관론입니다. 2008년에 된통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규제 당국이 알아서 잘 막을 거다. 위기는 사모펀드 선에서 정리될 거다. 이게 낙관론의 핵심이고요. 반대편 비관론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다. 마진콜이 터지기 시작하면 좋은 자산, 나쁜 자산 가릴 거 없이 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관론자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2008년에는 위기가 터지기까지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AI와 디지털 금융 시대입니다. 정보가 퍼지고 자금이 움직이는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고가 나온 뒤 붕괴까지 8개월에서 10개월, 어쩌면 올해 안에 모든 게 결정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2008년의 교훈으로 더 튼튼해진 시스템의 회복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관론자라면 지금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비관론자라면 빚이 많은 자산은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2008년의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괜찮다, 문제 없다고 말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버블의 단꿈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빚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죠.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외치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